그냥 놔두면 흉물스러운 쓰레기지만 살리면 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낡고 부서진 차를 처리하는 폐차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견인되어 오는 온갖 종류의 고물차들. 이 차량들에서 매일 보물을 캔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다고요? 출근하자마자 파손 상태를 살피는 남자. 근데 보기에는 상태 별로 크게 좋아 보이진 않네, 이거는. 예. 연식이 오래돼갖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우리한테 이제 돈 들어온 겁니다. 차가 계속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차가 안 들어온 날은 우울한 날이고, 차가 많이 들어온 날은 행복한 날이고. 예. 하지만 아무리 낡은 차도 그냥 버리지 않는답니다. 폐차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있다는데요. 오, 이거 뭐예요? 모든 차들은 이렇게 스캐너가지고 우리가 다 읽어서 네. 이상 유무를 다 봅니다. 또 이상 있다. 그럼 우리는 이쪽 관련된 부품들은 우리는 부품으로 안 팔 겁니다. 이거. 차 한 대를 해체하면 엔진, 변속기, 내외장 등 부품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쓸만한 부품과 버려야 하는 부품 등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특히 해체되는 거군요. 폐차 엔진은 요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이거 어디에 재활을 해요? 이건 엔진하고 변속기 일체 어셈블리입니다. 국내에서는 별로 중고 엔진은 별로 수요가 없는데 해외에서는 많아요. 엔진을 재판매하려면 먼저 시동에 잘 걸리는지 본 후 엔진 내부에 힘이 살아있는지 압축력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게 필수랍니다. 자, 이제 차에서 금을 캘 겁니다. 금이 나온다고요? 예. 금의 정체는요? 금이 어디에 있다는 걸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보이질 않는데요. 어디 있나요, 금? 어디 자르면 되지 보자. 비유로 용접 말씀하시는 기술까지 거 아니에요? 동원해 금을 캐보는 주인공. 저 안에 금이 있는 과연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골드? 예, 이게 금입니다. 어? 이 쇳덩어리가 금이라고요? 삼원 촉매 안에 주로 촉매 성분이 금이거든요. 이 안에 이게 벌집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벌집 안에 백금이 아주 얇게 도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원 촉매 장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깨끗하게 만드는 장치인데요. 보통 백금으로 만들어진다네요. 오, 이게 백금이요? 모델별로 그 금 함량이 다 달라갖고 가격을 다 달리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예요? 1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 사이로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가격이다. 그거 하나에 5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게 아닌데 네. 그렇게 될 수 여기 보면은 한 100만 원 넘겠네. 이게요? 예, 예. 이만큼이? 예.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캐는 걸까요? 이러면 이제 차에서 또 구리를 캔 겁니다. 이게. 선 자체의 줄이 폐차에선 금이나 구리뿐만 아니라 철, 알루미늄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캘 수 있는데요. 광물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 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렇게 보름 동안 모은 광물 자원으로 얻은 수입은 총 5천만 원. 쇠 값이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리 값이 제일 비싸니까 쇠 안에 구리가 들어가면 우리한테 손해죠. 이거는 안 하면은 뭐 쓰레기가 될 건데 그만큼 우리가 분리하면은 자원이 되는 겁니다. 아, 요새 구리값도 엄청 폐차의 나니까. 마지막 작업. 바로 부품을 떼어낸 자동차를 압축기에 넣는 건데요. 신기한데요? 이렇게 압축된 마지막. 자동차는 다시 쇠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차체는 자 대부분 쇠기 때문에 그냥 고철로 배출하는 겁니다. 플라스틱류 빼고는 거의 다 재활용이 됩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린 결과 지난해 총 폐차량은 약 75만 대. 성수기 월 매출이 약 6억 5천만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월 매출이요? 폐차의 모든 것을 걸고 11년째 한길을 걸어온 준희 씨. 하지만 지금처럼 자리 잡기까진 참 많은 시련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준희 씨는 30대 중반에 퇴사하고 온라인 폐차 서비스업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가다 보니 결국 큰 빚을 지고 무너지고 말았죠.
그때 거의 한 20억 가까이 투자가 손에 날아간 것 같아요. 아이고. 주위에서 네가 그걸 어떻게 견디가 나가냐. 네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견딜 거다. 대부분 이럴 때는 다 뭐 파산 신청을 한다. 근데 그때 안 했던 중요한 몇 가지 이거 있는데 내가 채권을 이제 법적으로 만약에 면하게 되면 채굴임금을 내가 안 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버는 대로 직원들 뭐 인당 20만 원씩 30만 원씩 보내주고 뭐 그런 시간을 쭉 버텼죠. 예. 많은 빚을 지고 좌절에 빠졌던 준희 씨는 고민 끝에 폐차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폐차장을 직접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무작정 폐차장 창업에 도전한 겁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 시행착오도 많았는데요. 근데 몸을 진짜 구겨 넣으셔서 하시는. 그렇게 구겨 넣어서 해야 되니까 힘들죠. 자동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차종이 워낙 다양하고 구조가 다 달라갖고 폐차장을 운영하는 건 보기엔 쉬워 보였지만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았습니다. 폐차에 대한 전문 지식도 부족했고 수많은 폐차장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발로 뛸 수밖에 없었는데요. 폐차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차디찬 외면뿐이었습니다. 20억 원의 빚을 다 갚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폐차장. 하지만 집에 생활비를 대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가 심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2년 가까이에는 하루에 한 끼 먹었다는 게 직원들 식대를 포함해서 월급을 줬거든요. 내 식대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은 밥 시켜 먹고 나는 괜찮다고 일을 한다고 나는 밥 안 먹고 뭐 돈이 없을 때 1,000원, 2,000원도 큰 돈이에요. 김밥 한 줄 못 사 먹었어요, 내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몇 번씩 마음이 무너졌지만 준희 씨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더 독하게 일어섰습니다. 아, 폐차로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휠은 알루미늄 휠 맞죠? 네. 그러면 됐고, 예. 매일 눈으로 차를 점검해 보는데 과연 견적은 얼마일까요? 저희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80에서 한 100만 원 사이 드릴 거예요. 예. 따로 좀 더 본 다음에 총매도 확인해야 되니까. 가격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아요. 네. 딜러한테 알아봤는데 그것도 알아보고 폐차장에 직접 전화도 해봤는데 폐차장에 직접 해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딜러한테 하는 거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알아보고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 네. 자, 고맙습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차들이 많아요. 예. 그럼 우리가 좀 더 드릴 수 있죠. 우리가 해체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이 바로 준희 씨의 성공 비결. 직거래를 시도해 폐차 비용 만족도를 높였더니 한때 매출이 8배가량 오르기도 했답니다. 직거래로 매출을 올린 후 폐차 부품 재활용에 집중했는데요. 이 범퍼는 판명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연식이 좋은 차거든요.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이것도 우리 팔 거지? 이것도 돈입니다. 사는 임자만 잘 만나면 버린 거 하나 없이 다 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폐차에서 건진 다양한 보물들이 모여있는 창고가 있다는데요. 차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곳. 야, 이거 분류하고 여기 우리 보관하는 것도 판매하는 쉽지 부품 창고입니다. 조명, 오디오, 전동 창문 조작 버튼 등 유용한 부품들이 많다는데요. 특히 단종된 차량을 비롯해 구하기 힘든 차종의 부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오, 맞아요. 새 제품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상태가 좋은 제품도 많아서 주문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깨끗한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좀 한 10년이 넘었는데 새 거는 단종됐든지 안 나오든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장님 차를 잘하시네. 그런데 손님들은 어떻게 알고 이곳을 찾는 걸까요? 우리 간이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으려고요.
중고 부품을 알리고 손님을 더 확보하기 위해 매일 하는 게 있답니다. 이 사진을 왜 찍으신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요. 폐차 중고 부품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전국의 다양한 차주들이 부품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폐차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해서는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작년에 많이 벌어진 게 중고차 수출이 많이 되니까 차 자체가 절대적으로 주니까 그럼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게 현재로는 이 부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폐차 부품 온라인 판매로 시장을 넓혀나간 결과 많은 단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잠깐만 시동 걸어볼게요. 티 있나? 시동이 잘 걸려요. 엔진 괜찮죠? 엔진 소리 확인해봐야 돼서. 꼼꼼하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엔진 빼고 뭐 노스 카튼 이렇게 빼고 수출 나가려고요. 카팅해서? 네, 카팅해서 예, 예. 이렇게. 지금 우리 시리아 있잖아요. 네. 한국 차가 너무 많아 나갔는데요. 그 부품 많이 필요한다고요. 그래서 부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 한 번씩 사갈 때마다 뭐 몇 천만 원씩 사갈 때도 있으니까. 진짜요? 작을 때는 몇 백만 원, 클 때는 뭐 3천만 원, 4천, 5천만 원 사가니까. 예. 해외 수출까지 판로를 개척한 준희 씨. 빚을 다 갚고 일어서려면 더 부지런히 일해야만 했습니다. 딜러들 많이 만나려고 제가 많이 돌아다녔고 SNS하고 공부를 쭉 했었고 빚 갚는데 진짜 전신전력 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아야지만 뭐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버는 대로 족족 다 빚 갚고 이제 했었죠. 폐차를 활용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최근 새롭게 도전한 게 있다는데요. 수소 전기 자동차의 부품들 다 재사용해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폐차된 수소 전기차에서 핵심 연료 부품을 분리해 발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과나 수소 에너지 공부하는 쪽에서는 이런 시뮬레이터를 갖다가 교육용으로 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소에서도 지금 원합니다. 이 하얀 통 안에 10년 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폐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등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휴대용 전기 장치도 개발했는데요. 발명가가 따로 없죠? 대단하십니다. 네, 전기 자동차가 매년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폐차되는 것도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차장들에 지금 배터리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터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는 연구하고 있는 거죠. 폐차 부품을 활용한 다양한 노력 끝에 특허까지 취득했다는데요.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어두운 터널을 걸어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준희 씨. 매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모시는 신의 이름은 매일의 신이에요. 이 신은 매일매일 뭐든지 매일매일 하면 꼭 보답을 해주거든요. 매일매일 바라고 매일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취된다. 그게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때까지는 노력한다.